안녕하십니까. 세종병원 심장내과 김경희입니다. 금일 저는 우리나라 폐동맥 고혈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와 폐동맥 고혈압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동맥 고혈압 약제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동맥 고혈압의 약제는 폐동맥에 작용하는 약물의 패스웨이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엔도셀린 패스웨이, NO 패스웨이, 그리고 프로스타사이클린 패스웨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프로스타사이클린 아날로그로 에포프로스테놀, 일로프로스트, 트레프로스티닐, 그리고 셀렉시팍의 4가지 약제와 엔도셀린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인 보센탄, 암브리센탄, 막시텐탄, 그리고 PDE5 이니비터로 실데나필과 타다나필, 사이클릭 GMP 스티뮬레이터로 리오시구앗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리오시구앗은 가능하나 pH 약제로 허가받지 못하였으며 보센탄, 암브리센탄, 막시텐탄, 그리고 실데나필, 일로프로스트, 트레프로스티닐, 셀렉시팍의 7개의 약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제 사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폐동맥 고혈압은 모노세라피 관련 RCT와 시퀀셜 컨비네이션 RCT가 21개, 18개가 있고 이니셜 컨비네이션 관련 RCT는 현재까지 2개가 있습니다. 먹는 약제인 ERA, PDE5 이니비터, 셀렉시팍은 이니셜 모노세라피로 WHO 클래스 2, 3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니셜 컨비네이션 세라피에 대해서는 암브리센탄과 타다나필이 WHO 펑셔널 클래스 1과 3의 환자를 대상으로 1B 정도의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고 암브리센탄과 타다나필을 업프론트 컨비네이션을 하였을 때 모노세라피 대비 데스, 하스피탈리제이션, 디지즈 프로그레션 등의 컴포지트 이벤트가 50% 감소함을 보여준 암비션 트라이얼로 이 가이드라인에서 1B 정도의 에비던스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니셜 컨비네이션에 비해 시퀀셜 컨비네이션은 RCT가 좀 더 많아 가이드라인에서 막시텐탄 플러스 실데나필, 셀렉시팍 플러스 ERA 혹은 PDE5 이니비터에 대해 1B로 두고 있으며 막시텐탄은 세라핀 트라이얼에서 그리고 셀렉시팍은 그리폰 트라이얼에서 시퀀셜 트리플 컨비네이션 세라피 시행 시 환자의 이벤트를 약 40%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프론트 트리플 컨비네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트라이얼인 트리톤 트라이얼을 보시면 이 트리톤 트라이얼은 막시텐탄과 타다나필 그리고 셀렉시팍의 트리플 오럴 컨비네이션과 막시텐탄, 타다나필의 듀얼 오럴 컨비네이션 세라피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디지즈 프로그레션의 리스크 리덕션은 약 41% 정도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였던 풀모너리 바스큘라 레지스턴스 감소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롱텀한 결과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니셜 컨비네이션에 대한 문제는 아무래도 코스트에 관한 문제, 그리고 기저질환, 투여하는 방법, 의사의 경험들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스타사이클린 관련 약제들은 다이아레아나 노지아, 조페인과 같은 부작용이 더 많은데 이런 것들은 pH 증상과 맞물리면서 pH 악화 증상인지 혹은 약제의 부작용인지 감별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메타 아날리시스에서 컨비네이션 세라피가 모노세라피에 비해 클리니컬 월스닝을 약 35% 정도 낮추어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고혈압이나 신부전처럼 pH의 약제의 컨비네이션은 여러 패솔로직 프로세스를 타겟팅하고 시너직 이펙트를 보여 환자의 클리니컬 코스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설정에서 어떻게 컨비네이션을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 우선 리오시구앗은 없으므로 3가지 기존의 약제를 잘 조합해서 사용해 봐야 하겠고
여러 연구들을 생각해 볼 때 ERA PDE5 이니비터, ERA 셀렉시팍 혹은 ERA PDE5 플러스 셀렉시팍의 조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약제가 많아지면서 환자들이 팔로업 로스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환자의 증상과 객관적인 지표들을 보면서 빠르게 도즈 에스컬레이션이나 컨비네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풀머리 아테리 하이퍼텐션 환자들은 로우, 인터미디에이트, 하이 리스크로 환자들을 나누게 되고 3에서 6개월마다 환자를 재평가하여 환자들을 반드시 로우 리스크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폐고혈압 환자는 반드시 로우 리스크로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만 합니다. 리스크는 크게 펑셔널 클래스, 6분도보, BMP로 로우 리스크 환자들을 6분도보에 440m 이상 걷고 엔티프로 BMP가 300 이하인 환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핵심은 환자가 과연 안정적인가라는 것입니다. 폐동맥 고혈압 환자들은 당신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외래에 왔을 때 환자들이 아주 크게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개별 위험 변수 혹은 변화 등의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을 해서 환자의 치료에 대한 리스폰스를 확인하고 그 리스폰스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연구로 영국에서 시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임상적으로 로우 리스크라고 평가되는 환자들이 실제 측정했을 때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군인 환자군이 많다는 것입니다. 로우 리스크가 임상의가 평가한 환자들이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였을 때 약 80% 정도가 하이어 리스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레지스트리별 환자들을 보게 되면 이 환자의 수나 로우 리스크에 대한 정의들이 조금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환자분들이 로우 리스크 프로파일을 갖게 된다면 다른 그룹에 대비해서 훨씬 더 나은 생존율을 보인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진단과 치료의 시점에서 팔로업마다 적절한 평가를 하고 폐고혈압 약제를 컨비네이션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한국은 컨비네이션 세라피가 약 18% 정도에 불과하고 아직 PAH 스페시픽한 약제를 복용하지 못하는 환자도 약 20% 정도나 됩니다. 앞서 로우 리스크의 경우도 프로BNP가 300인 가이드라인에 비해 한국에서는 시퀀셜 컨비네이션은 엔티프로BNP가 1800이어야 시퀀셜 컨비네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런 허들들이 좀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프론트 컨비네이션의 경우에도 펑셔널 클래스 4 정도의 거의 ICU에 누워있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저희가 약제가 보험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폐동맥 고혈압의 약제는 점점 발전하고 있고 저희 나라에서도 환자의 생존율과 그 약제의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풀머리 아테리 하이퍼텐션은 프로그레션하는 디지즈이고 아직까지 하스피탈리제이션이나 모탈리티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펑셔널 클래스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펑셔널 클래스뿐만 아니라 환자의 다른 파라미터들을 잘 체크를 해서 환자들에게 적절한 약물 치료를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아울러 풀머리 아테리 하이퍼텐션 환자는 어느 누구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환자를 개별화해서 그 환자의 리스크를 외래 때마다 팔로업을 하고 그 리스크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폐동맥 고혈압은 진행하는 병이지만 많은 선생님들의 관심을 갖고 치료를 하게 되면 그 환자의 예후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폐동맥 고혈압 약제를 잘 사용하셔서 환자분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